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대사인데 제가 이 기사 보다가 떠오른 말이에요. 또래 살인범 정유정이 선고 전 최후 진술에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행은 뒤로 하고 벌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계획도 세우고 있더라고요. 중국어와 일본어 같은 외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습니다. 그 기회는요, 정유정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졌어야 했던 몫입니다. 정유정에게는 이미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고 모두가 살인자가 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범죄자의 길을 택한 건 본인입니다. 검찰은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사형을 구형했었지요. 재판부는 24일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유가족은 정유정을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서 법정에 나오지도 못하셨습니다. 지금 정유정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용기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될 용기일 겁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유가족을 위해서라도요.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과외부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치밀한 계획 끝에 잔혹하게 살해했고 교화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그동안의 재판에서 정유정은 피해자가 저항해 흉기를 휘둘렀다거나 계획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를 두고 검찰은 반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강조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 따른 충동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달라는 건데 법정 최고형을 피하려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심신미약 또는 정상 참작 말씀하셨잖아요. 재판부에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남현희 씨는 결혼 예정 상대였던 전총조 씨와 함께 사기 행각을 벌인 공범으로 고소됐는데요. 어제 오후 2시 반쯤 출석한 남현희 씨, 9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 새벽 0시쯤 돌아갔습니다. 취재진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점은 없는지, 전총조 씨의 사기 범행을 몰랐는지 여러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남현희 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현희 씨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남 씨는 전총조 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고 이용당했을 뿐이라며 경찰이 원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총조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가로채거나 대출금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전 씨의 사기 범행 규모는 26억여 원, 피해자는 2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고 세상에 나만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것도 없습니다. 너무 달콤한 건 독이라는 걸 알면서도 감언 이설을 들으면 솔깃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큰 이익을 보게 해주면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코인, 이른바 스캠 코인에 수백억대 투자금을 모아서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가치도 없는 코인이지만 실제로 상장된 걸 눈앞에서 보니까 좀 혹하죠. 그리고 일부 투자자는 일부러 수익까지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을 다 끌어모았고 상장된 코인은 6개월 뒤에 폐지했습니다. 이게 다 수법이었던 거죠. 이 달콤한 미끼에 낚인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4천여 명, 피해 금액도 180억 원이나 됩니다. 피땀 묻은 돈으로 사기꾼들은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나마 경찰이 95억 7천만 원을 추징 보존했습니다.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인데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한 다단계 업체에서 가상자산 관련 강연이 한창입니다. 대기업과 AI 등 그럴듯한 이야기로 자신들이 만든 가상자산에 투자하라고 권유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번 돈이 한 500원 받거든요. 한 6개월. 원금은 찾아지지만 손해는 안 보지만 원금 찾으려고 굳이 넣어놓고 원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다. 이들이 말한 가상자산은 실제로 한 거래소에 상장됐습니다. 6개월도 되지 않아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한 가상자산은 휴지 조각으로 변했습니다. 향후 상장이 될 것이고 이것이 큰 수익으로 남을 것이고 또한 대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통 스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된 것이 특이점이라 할 만합니다. 또 이들의 가상자산을 상장시켜준 거래소 전 임원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탕후루가 가고 붕어빵이 오네요. 사진만 봐도 좀 허전한 배가 따뜻하게 차오릅니다. 붕어빵을 근거리에서 살 수 있는 지역이라는 뜻의 붕세권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애정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붕어빵집을 찾는 것도 일인데 막상 찾아도 마음은 묵직합니다. 3마리에 1,000원.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한 마리에 1,000원인 곳도 생겼습니다. 가스비에 밀가루, 팥소까지 원재료값이 껑충 뛰면서 서민도 붕어빵 가게 사장님도 벌써부터 주머니가 춥게 느껴집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뜨거운 철판에 밀가루 반죽을 붓고 파당금이나 슈크림을 얹습니다. 겨울철 거리를 걷다 보면 고소한 냄새를 풍겨오는 대표 간식 붕어빵입니다. 노점상 대부분이 3마리에 2,000원, 하나에 700원꼴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일부 지역에선 한 마리에 1,000원을 받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원래는 지갑이나 그런 데 1,000원, 2,000원 남아있으면 그걸로 편하게 사 먹었던 간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저 어릴 때에는 한 1,000원에 3개씩 팔고 했던 것 같은데 한 개에 1,000원이면 좋아하는 사람은 사 먹겠지만 굳이 먹을 느낌을 못 받을 것 같고요. 붕어빵 가격이 오른 배경에는 재료비부터 연료비까지 안 오른 게 없는 물가 탓이 큽니다. 실제로 속재료로 쓰이는 수입 붉은팥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6,860원으로 평년보다 33% 올랐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지난달 밀가루 값은 전쟁 전과 비교해 36% 뛰었고 설탕과 우유도 각각 34%, 17% 인상됐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물건값도 많이 오른 데다가 가스비도 그렇고 3-4개 1,000원 받아갖고는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